개싸움은 내가 하겠다. 꽃가마 못 태워. 우파 대권구도 술렁. 뭔 일인가? 제가 어제 얼핏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기세 등등할 때는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집권은 막아야 된다.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대혼란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내란 종식을 프레임 삼아서 정치보복, 우파 개멸 작전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죠. 양곡법, 노랑봉투법 이런 거 다 통과시켜서 거부권 없이, 이재명이 집권하면 거부권 행사 안 하죠. 다 통과시켜서 국가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예산권까지 가져가겠다. 예산 편성권을 가져가겠다. 이 예산실을 대통령실로 옮기겠다. 자기가 집권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생인가 하면은 줄 세우는 겁니다. 줄 세우는 거. 그 나라 돈 가지고, 우리 세금 가지고 각 부처들, 지방자치단체들 다 줄 세우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딱 그 공통점으로, 그 공통분모로 전부 다 심지어 이낙연도 같이 해야 된다. 원래 좌파 정당의 대표하고 총리까지 했지만, 문재인 때 총리까지 했지만은 이낙연도 손잡아야 된다. 그리고 개헌을 매개로 원로, 민주당 원로 정대철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한독수 전 총리가 일단 외부에서 빅텐트를 치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내일 확정됩니다. 내일 되는 사람하고 단일화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막 구상이 됐죠. 자, 그런데 어제 순식간에 이재명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재명이 위기에 빠지고 출마를 할 수 있네 마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분석도 이재명이 이 상태에서 누더기가 된 채로 대선에 출마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참패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여권에서 강력한 후보가 나오면, 자, 강력한 후보가 나오면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재명이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선고 나오기 전의 그 태세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죠.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도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도 만들고 다 흔들고 있으면은 이 태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태세가 지금 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굳이 단일화 해야 돼? 단일화해서 내가 후보가 안 되면은 어떡하지? 아니면 또 만약에 단일화해서 내가 후보가 돼도 나중에 저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지분을 주장하면은 내 걸 좀 빼줘야 되는데, 저 이재명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그냥 내가 가도 이길 수 있겠는데 단일화고 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조짐들이 오늘 하루 동안 보였습니다. 자, 우선 한동훈 오늘 눈에 띄는 것만 해드리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 한동훈 후보가 페이스북에 자필 편지를 올렸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함성 판결로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 있고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 자, 이 말은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표가 된다고 딱 또 이 규정을 해버리고 이재명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명분 있고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 그것까지 했는데 그 명분 있고 비전 있는 후보가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이. 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다른 분들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할 분들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국민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싸움을 개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싸움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뭐냐면은 홍준표 전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이 어떤 불량배, 깡패를 잡는 데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개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재명이 그냥 페어플레이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막 이제 같이 맞붙어야 된다. 이 의미로 이제 개싸움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이 그 전에 이 총선할 때 검사 대 피고인 이 프레임을 붙였죠. 그래서 자기가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다.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다른 분들은 이 개싸움을 감당하는 분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두 사람을 사실상 디스를 한 거죠. 한덕수 전 총리하고 또 김문수 후보를 완전히 또 깎아내린 겁니다. 개싸움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그런 것들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아마 이 또 두 사람의 이 연세가 70대라는 것, 이것도 아마 이 말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이 말이 왜 문제냐 하면은 바로 그 전에까지는 이 두 사람을 존중을 하면서 나중에 그 아름다운 뭐 경선을 하고 경선을 뭐 멋지게 하고 페어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이 단일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놨죠. 제일 미온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 본인이 한동훈이 생각할 때도 이재명이 너무 기세등등하니까 단일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단일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그렇게 보이곤 했는데 오늘 이런 그 이야기는 그냥 본인이 그냥 후보가 돼서 내가 해도 혼자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뉘앙스가 지금 여기서 감지가 됩니다. 김문수 후보 쪽도 오늘 김재원 공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면 무소속 후보로서 한덕수 후보에 대한 또 다른 국민적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민심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을 하면은 지금 같은 지지율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 정도의 말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좀 뉘앙스들이 조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뉘앙스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쪽에서도 무조건 빅텐트로는 패배주의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한덕수 전 대행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개헌을 하고 3년 차에 대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3년만 하겠다. 3년을 해서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하고 그 이후에 4년 중임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히고 일단 대선 출마를 정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단일화 협상을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1차 마지노선이 5월 7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휴 끝나면 바로 1차 마지노선인 게 그날 이 공보물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발주. 이 공보물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이제 따로따로 발주를 할 수도 없고 하나로 모아야지 그 발주를 하고 어떤 뭐 국민의힘 후보를 할 건지 뭐 제3당으로 할 건지 새로 뭐 당명을 만들 건지 뭐 그것도 논란이 있는데 어떤 7일까지가 공보물 발주하는 7일까지가 단일화 1차 데드라인입니다. 연휴 끝나면 바로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당장 오늘 밤이라도 만나서 그 단일화 협상을 물론 내일 결론이 발표가 되니까 국민의힘 내일 그 한 명으로 선출이 되니까는 이제 그 후보가 나서야 되니까 오늘 밤은 그렇다 치고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서 다 모든 걸 터놓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의 이 사법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약간씩 좀 그런 의지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의를 해서 조심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스스로 제풀에 꺾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불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재명의 이 스타일상 또 뭐든지 지금 벌일 것이고 지금도 자기의 사법 위기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긴장을 절대 늦추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